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탭스 공부를 할 민병철학과 정설명사라고 합니다. 자, 탭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준비해볼까 저게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한테도 탭스랑 토익이 어떻게 다른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문제 푸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얘기는 책에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익, 탭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시간 나눌 시간을 어떻게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 그 다음에 파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 다음에 여러분 찍어야 되죠. 객관식이니까 보기 유형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지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 시간 나누래요. 자, 어쨌든 모두 공통적으로 LC로 시작한다는 건 맞아요. LC를 시작하고 나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을 응시자가 자유롭게 하면서 푸시면 돼요. RC 파트에 들어가 있는, RC 파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문법이랑 보케블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세그먼트 리딩 컴프레hen션하고 독해하시면 되겠죠. 독해하시는 차이가 있는 반면, 탭스는 어떻게 다르냐면 LC를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머를 푸셔야 돼요. 근데 그래머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파트를 푸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감독관님께서 이제 종료됐습니다라고 하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야 돼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셔야 되지 다시 돌아가서 못 풀었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LC 치시고 그래머 치시고 그 다음에 보케블 치신 다음에 자 독해죠. 리딩 컴프레hen션 푸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구성되는 게 탭스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익은 크게 LC랑 RC로 나눠져 있고, LC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2, 3, 4 나눠져 있고, R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5, 6, 7 이렇게 나눠져 있죠. 탭스 같은 경우에는 LC가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grammar, 그 다음에 vocabulary, reading. 이 안에서도 잘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보기 유형. 자, grammar, 그러니까 파트 5, 6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리자면 토익은 초이스가 보통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밑줄이 가있고 블랭크 안에 들어갈 답, 초이스로 나눠져 있는 거 보통 워드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의 단어. 혹은 조동사를 바꿔서 또는 시제를 바꿔서 적어도 3개의 단어, 즉 프레이즈로 구성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는 않죠. 근데 반면에 탭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일단 길죠. 길게 구성되고 그 안에 구단위로 구성이 많이 되죠. 여러 개의 워드가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순을 섞어버리는 문제가 출제되죠. 따라서 탭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문법적 지식 없이 그냥 찍는다. 이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겠죠. 정확한 문법적 지식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럼 지문 내용 같은 경우에 토익은 비즈니스 생활, 비즈니스 유형이죠. 비즈니스 영어로 많이 구성되는 반면 탭스는 일상생활, 비즈니스 상황, 그 다음에 학술적인 것까지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토익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탭스에서 여러분이 새로 하실 게 있죠. 새로 하실 거는 일상생활, 구어체 표현, 그 다음에 학술적인 단어까지 새롭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물론 토익에서 탭스 점수 차이, 자 100점 차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늘 그런 건 아니고 100점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익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목표 점수를 달성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구어적인 표현을 익히고 학술적인 분야도 노리고 싶다. 탭스를 욕심내셔도 되겠죠. 그러면 준비를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토익 하셨던 분은 이제 탭스도 도전해 보셔서 필요한 점수 있으시면은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탭스 문제 중에서 문법 파트에 대해서 예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문법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유형은요, 도치 문제입니다. 도치 문제는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고요. 도치 문제에 관한 문법적인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죠. 먼저 제시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문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당히 쉬운 점이 있습니다. 도치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보기를 보시고 도치 문제구나 아니다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접속사로 연결된 그
되게 복잡한 문장, 목적어 안에 명사절 대절도 들어가고 그 안에 주어 동사 또 나타나고 있죠. 이런 복잡한 문장을 일부러 읽고 해석하실 필요 없이 바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이스. 리틀이라는 부정의 뜻을 가진 부사죠. 예, 빈도 부사 중에 하나고요. 보통 도치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정의 부사가 문장 앞에 제시되고요. 단어들이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미묘하게 어순이 섞여 있는 채로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초이스를 딱 보시고 부정의 부사어구가 문장 앞에 있구나. 그러면 도치 문제라고 이제 아시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도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는요, 부정의 뜻을 부정의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장에서 의미적 강조를 위해서 문장 맨 앞이나 또는 이처럼 절의 맨 앞으로 가고 뒤에 따르는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부정부사 또는 부정의 부사가 사용된 도치 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부정의 부사를 원래 부사는 여러분 나타나는 위치가 되게 자유롭죠. 빈도부사는 조동사, 비동사, 부비, 뒤 또는 일반 동사 앞이라고 정해져 있고 물론 다른 의미를 가진 부사들의 위치가 자유롭죠. 어쨌든 부정의 부사를 제가 문장에서 가장 앞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빈도부사 리틀 거의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리틀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봤을 때 뒤따르는 주어 동사를 바꾸는 게 도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무턱대고 이렇게 자리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제시된 동사의 종류를 보시고 도치를 이제 시작하셔야 되겠죠? 제시된 동사가 조동사일 경우에는 그냥 리틀 그냥 앞으로 빼주시고 얘랑 자리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일반 동사가 제시되신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죠. 어떻게? 일반 동사가 제시될 경우에는요, 여기 주어의 성수에 맞고 여기 동사에 제시된 시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상태에서 조동사만 보내줘야 되죠. 제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she랑 new라는 게 주어 동사가 쓰였죠. 그러면 she에 어울리고 new라는 시제에 어울리는 조동사 do, does, did 셋 중에 어떤 애를 가지고 오면 될까요? did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제가 조동사를 가지고 왔으니까 뒤따르는 동사는 당연히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she did know가 되겠죠. little은 다시 앞에 제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little she did know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제 조동사를 내려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he랑 did의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little did she know 라고 하시면은 원하신 답이 되겠죠. 초이스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가 되는지 확인을 할까요? little did she know, little did she know 답이 나왔죠. 이래서 운 좋게도 A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틀이 이제 부정의 부사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가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 보셨는데요. 그러면 도치가 꼭 일어나야 되나요?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초이스에서 도치가 일어나지 않고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응시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앤서가 가능하겠죠.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틀, 빈도부사라고 말씀드렸고 빈도부사의 위치, 다른 의미를 가진 부사들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자유로운 반면 빈도부사는 그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치는 불변이고 여러분이 그 위치는 외우셔야 되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조비, 비, 일, 앞 이라고 배우셨죠. 조동사, 비동사, 비 일반 동사 앞이라고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리틀을 어디다 갖다 놓으시냐? 일반 동사 여기 쓰였던 동사는 new라는 동사죠. 그러면 new 앞에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문장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she knew 일반 동사 앞. 그러면 저 초이스 A, B, C, D에 little did she know가 없을 경우에 여러분이 찍으셔야 될 거는 she little new라고 보시면 되죠. she little new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도치 문제 풀어봤고요.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이 친구를 여기에 넣고 해석하면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너라는 양보의 접속사로 연결된 두 개 SV, 그죠? 한번 연결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SV가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비동사에 영향을 받는 명사절 됐죠. 이제 목적어로 왔죠. 목적어로 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사절 that 안에 또 다른 조동사 있죠. She wouldn't have 라고 해서 또 다른 동사가 나왔죠. 이렇게 좀 복잡한 문장이죠. 여러분이 도치 문제를 모르고 접근하셨으면 아마 이 문제에서 할애하시는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일단은 뭐 이제 문제를 풀었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보의 의미죠.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죠. 비록 세라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large families, 대가족을 싫어했지만 그녀는 이제 리틀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녀는 거의 알지 못했다. 대절 이하를 어느 날 그녀가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은 그녀 자신의 7명의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다. 이러한 복잡한 문장이었고요. 도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치 문제인지 알고 모르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포인트 찍으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문제를 풀어내시길 기원하고요. 저랑 함께 톱스 공부하셔서 원하는 점수 얻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